한국은 물가가 싸다며 내 연봉이면 거기서 재벌처럼 살 수 있대. 최근 중국의 IT 업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고연봉 직장인들 사이에서 한국 지사 발령이 대박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중국에서 받는 연봉 그대로 한국에서 살면 완전 특급 대우 받으면서 살 수 있다던데, 한국은 기술력도 낮고 우리가 가서 다 가르쳐줘야 한대. 거기 직원들은 우리를 부러워하면서 모실 거래. 하지만 실제로 한국에 와서 마주한 현실은 과연 어땠을까요?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셨죠? 지금부터 그녀의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우 멍시입니다. 나이는 25살. 중국 IT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여성 인재죠. 한국이 요즘 중국 덕분에 경제가 살아난다고 하던데, 제가 이번에 한국 지사에 특별 파견되어 가게 됐어요. 우리나라의 선진 기술을 좀 전수해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네오테크 차이나입니다. 베이징 중관촌의 심장부에 있는 68층짜리 최첨단 빌딩이 우리 회사예요. 삼성? 그 중국 기술 따라하는 회사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자선사업처럼 기술을 좀 가르쳐 주려고 해요. 전 이 회사에서 최연소 차장을 달성했어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한 인턴십에서 두각을 나타내서 졸업과 동시에 정직원이 되었고 2년 만에 차장 자리까지 올랐거든요. 물론 실력이 출중해서 가능했던 일이죠. 자랑 같아서 좀 부끄럽지만 제 연봉은 중국 평균의 5배예요. 회사에서 전용 운전기사도 제공해주고 VIP 라운지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죠. 아침마다 68층 VIP 라운지에서 최고급 커피를 마시며 베이징 시내를 내려다보는 게 일상이에요. 베이징 상위 1%의 삶. 그게 바로 제 일상이랍니다. 우리 회사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요즘 세계 IT 시장은 중국이 주도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삼성이나 현대 같은 한국 기업들은 우리를 따라오기도 바쁜 것 같던데, 우리나라 기술력이 어떤 건지, 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곧 한국 사람들도 알게 될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제가 곧 한국으로 가게 됐거든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그날도 평소처럼 VIP 라운지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최첨단 빌딩들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제 커피잔에는 이른 아침부터 바리스타가 정성스레 내린 프리미엄 원두 커피가 담겨 있었고요. 멍시, 이번에 한국지사로 가라는 인사 발령이 났어요. 왕 부장의 말에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네, 한국지사요? 한국이요? 저도 모르게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라니, 우리 회사가 왜 하필 거기에 지사를 내는 걸까요? 우리가 이번에 한국에 새로운 지사를 열었잖아요. 거기에 멍시 같은 젊은 인재가 필요하다고 해서. 어머, 부장님, 한국이면 그 삼성이랑 현대 있는 나라 맞죠?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IT 기술이 우리보다 한참 뒤처져 있다던데, 거기서 제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왕 부장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멍시, 그건 좀. 그리고 한국 사람들 되게 예민하다면서요? 중국 사람만 보면 사드 어쩌고 하면서 전 여기서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요. 제 연봉으로 한국에서는 뭘 할 수 있겠어요? 연봉은 지금의 1.5배예요. 거기에 정착금도. 순간 제 귀가 솔깍 섰습니다. 잠시만요. 1.5배라고요? 네, 게다가 한국은 중국보다 물가가 싸다고 하니까 제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엄청난 제 연봉이 1.5배라고요? 게다가 물가도 싸다니. 이건 완전 대박 아닌가요? 어머, 그러면 제가 한국에서는 어쩌면 연예인보다 더 잘 살 수 있겠네요. 한국 연예인들 그렇게 많이 못 번다면서요? 그때였습니다. VIP 라운지 문이 벌컥 열리며 장링이 들어왔죠. 멍시, 너 진짜 한국 간대. 미쳤어. 장링은 제 절친이자 라이벌입니다. 같은 팀 동기인데 제가 먼저 승진하면서 미묘한 긴장감이 있었죠. 사실 전 그게 좀 재미있었어요. 제가 더 뛰어나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어머, 링링 벌써 소문났어? 응, 나 한국 가기로 했어. 여기서 받는 연봉의 1.5배래. 너도 지원해볼래? 미안, 너는 자격이 안 되겠구나. 장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너 진짜 한국이 어떤 곳인지 알기는 해? 당연하지. 우리가 만든 앱으로 분석해봤거든. 한국은 중국보다 모든 면에서 뒤처져 있어.
기술력도 그렇고, 물가도 엄청 싸대. 내가 가서 좀 가르쳐줘야겠어. 우리 중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너 진짜. 우리 언니가 작년에 한국 출장 갔다가 완전 멘붕했다더라. 거기 집값이 베이징의 2배라던데 밥값도 비싸고 사람들도 되게 무서워. 특히 회사에서는 전 장링의 말에 더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어머, 언니가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닐까? 나는 우리 회사 최연소 차장이야. 한국 직원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겠어? 너 진짜 그 자만심 때문에 큰 코 다칠 거야.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센데. 에이 질투는 적당히 해. 너무 티나면 안 예쁘잖아. 장링은 주먹을 불끈 쥐더니 휙 돌아서 나갔습니다. 왕 부장도 한숨을 쉬며 자리를 떴죠. 저는 혼자 남아 태블릿으로 한국을 검색했습니다. 서울 강남. 어머, 저 촌스러운 건물들이 최고급 오피스라고. 우리 회사 건물이 3배는 더 좋은데. 여기가 그 유명한 명동이구나. 중국 관광객들이 싸고 좋다고 많이 가는 데래. 내 수준에는 안 맞겠다. 역시 한국은 좀 실망이네. 전용 차량으로 퇴근하면서도 계속 한국 부동산 앱을 열어보았습니다. 강남 아파트 가격이 이상하게 높게 나오는데 분명 잘못된 정보겠죠? 우리 회사 자료에는 분명히 한국은 중국보다 물가가 저렴하다고 나와 있었으니까요. 리우 차장님, 전용 기사인 왕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택시 기사로 일한 적이 있는데 아저씨도 한국 얘기하실 거예요? 다들 왜 이래요? 제가 못할 게 뭐가 있다고. 거기 사람들이 저보다 뭐가 더 나아요? 우리가 이제 세계 1등 IT 강국이고 한국은 우리 따라오기도 바쁜데.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멍씨야, 너 정말 한국 간다는 거니? 네, 어머니. 제가 거기 가서 대박 날 것 같아요. 여기서 받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대요. 한국은 물가도 싸다면서요? 제가 가서 현지 직원들한테 우리 기술도 좀 알려주고 그쪽 개발자들이 많이 배우고 싶어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는 위험하지 않니? 뉴스에서 봤는데 중국인들한테. 어머, 그건 못 사는 중국인들 얘기죠. 저는 달라요. 회사에서 보내는 엘리트라고요. 제가 거기 가면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저한테 배우러 올걸요. 걱정 마세요. 제가 한국 가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보여줄게요. 발령이 난 지 한 달 후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기다려라 한국. 이제 진정한 엘리트가 간다. 너희들한테 중국의 저력을 보여주겠어. 내가 가르칠 게 정말 많을 것 같네. 비행기가 이륙하는 동안 저는 제 화려한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넓은 오피스텔에서 살면서 매일 명품 쇼핑하고 고급 레스토랑 다니고 한국 연예인들도 부러워할 만큼 럭셔리한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거기다 한국 직원들한테 첨단 기술도 가르쳐주고 제가 가는 곳마다 부러움의 시선을 한 몸에 받겠죠? 그때까지만 해도 전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착각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를, 곧 제 자만심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게 될지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느낌이 이상했어요. 중국의 다신공항보다 규모가 작아 보였거든요. 역시 중국보다는 모든 게 작구나 라고 생각하며 입국장을 빠져나왔죠. 회사에서 보내준 기사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제 이름을 적은 팻말을 들고 있는데 어머, 이건 뭔가요? 보잘것없는 현대차였어요. 중국에서는 항상 최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녔는데 실례지만 차를 잘못 가져오신 것 아닌가요? 전 네오테크의 차장입니다만 기사님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맞는 차입니다. 한국 지사는 이 차를 사용하고 있어요. 첫 번째 충격이었죠. 강남 오피스텔로 가주세요. 회사에서 미리 알아봐준 숙소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본 사진에 그 오피스텔이 맞나 싶을 정도로 초라해 보였거든요. 여기가 정말 강남이 맞나요? 혹시 길을 잘못... 네, 강남 맞습니다. 여기가 회사에서 구해드린 숙소고요. 25평형 오피스텔이었어요. 중국에서 제가 살던 집의 3분의 1 크기였죠. 이게 말이 되나요? 제가 얼마나 중요한 인재라고. 그래도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네요. 우리 부모님도 제 부양 가족으로 등록하면 한국 의료보험 혜택 받을 수 있다던데 이런 것까지 공짜로 주다니. 역시 한국은 외국인이 살기 좋은 나라네요.
여기서 수술 받으면 거의 공짜라면서요? 전화기를 꺼내 회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리우 멍씨입니다만 숙소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고급 주거시설이라고. 아, 리우 차장님, 그곳이 강남에서도 꽤 좋은 오피스텔입니다만 월세가 300만 원이나 하는. 뭐라고요? 300만 원이요? 이런 작은 집이. 두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로 향했죠. 에이, 집은 작아도 회사는 다르겠지 하는 마음이었는데 어서 오세요, 리우 차장님. 여기가 차장님 자리입니다. 보여준 자리는 칸막이도 없는 오픈 스페이스였어요. 옆자리와의 거리는 고작 70cm. 중국에서는 제 전용 오피스가 있었는데 죄송하지만 이게 무슨 농담인가요? 전 차장급입니다만. 인사팀 직원이 당황한 듯 설명했습니다. 네, 저희는 직급과 상관없이 모두 같은 공간을 써요. 최근에는 회장님도 이 공간에서 일하시는데. 세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옆자리에서 일하게 된 김민서입니다. 차장님 담당 프로젝트 매니저예요. 고개를 돌려보니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아, 네. 근데 프로젝트 매니저면 제 밑에서 일하시는 거죠? 김민서 차장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아니요, 저도 차장이에요. 저희가 협업하는 관계죠. 네. 그런데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하셔서 한국에서는 직급이 같으면 나이나 연차와 상관없이 수평적인 관계로 일해요. 리우 차장님도 곧 적응하실 거예요. 이게 네 번째 충격이었네요. 점심시간, 당연히 VIP 라운지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직원 식당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저기, 임원 식당은 따로 없나요? 네. 아, 저희는 모두 같은 식당을 써요. 메뉴도 같고요. 그럼 제가 먹는 이 음식이 신입사원이 먹는 것과 같다는 건가요?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말이 너무 크게 나간 걸까요? 오후에는 첫 회의가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제가 발표하면 모두가 경청하고 박수를 쳤는데 여기서는 달랐죠. 리우 차장님, 이 분석 방법은 좀 구식 아닌가요? 저희는 이미 2년 전부터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는데 김민서 차장이 제 발표를 지적하는 게 아니겠어요? 뭐라고요? 이게 우리 본사의 최신 방식인데요.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저희가 개발한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서요.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김민서 차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모르는 기술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럴 리가 없어. 내가 가르쳐주러 왔다고 생각했는데. 회의가 끝나고 화장실에 숨어 울었습니다. 장링의 말이 떠올랐어요. 너무 자만하지 마.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저녁에 회식이 있다길래 기대했죠. 여기서는 내가 주목받겠지. 자, 리우 차장님도 한잔하세요. 팀장님이 소주를 건네시는데 어머나, 이게 뭐죠? 삼겹살에 소주라니. 중국에서는 최고급 양주의 해산물이었는데 저는 이런 술은 못 마셔요. 와인이나 양주는 없나요?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김민서 차장이 귓속말로 속삭였어요. 여기서는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다들 기분 나빠하실 거예요. 첫날부터 이렇게 많은 충격을 받다니. 그날 밤 작은 오피스텔로 돌아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장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링링, 미안해. 내 말이 맞았어. 흐흑, 여기 너무 힘들어. 다들 날 무시하는 것 같아. 장링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멍씨야, 널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착각 속에 살았던 거야. 이제 현실을 마주할 때가 된 거지.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봐. 널 특별 대우해주길 바라지 말고 내가 진짜로 실력을 인정받으려면 그들의 방식을 이해하고 배워야 할 거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밤거리는 생각보다 화려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았는지 이제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조금 다르게 해볼까?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전 몰랐어요. 제가 마주하게 될 진짜 시련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아침 7시,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작은 오피스텔 창문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베이징에서는 늘 9시에 출근했는데 한국은 출근 시간이 8시라니. 아, 여긴 정말 매일매일이 전쟁이구나.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늘 전용 차량으로 출퇴근했는데 이제는 직접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니.
지하철에 올랐는데 이게 무슨 일이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몸을 비비며 가야 했어요. 게다가 옆에서 누군가 제 발을 밟았는데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어머나, 이게 말이 돼요? 한국 사람들 예의가 없다더니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주변의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아, 제가 한국어로 말했다는 걸 깜빡했네요. 겨우 회사에 도착했더니 김민서 차장이 제 자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우 차장님, 오늘 아침 회의 준비하셨죠? 네, 무슨 회의요? 어제 메일 드렸잖아요. 오늘 오전 9시에 신규 프로젝트 킥오프 미팅이 아차 싶었어요. 어제 너무 충격적인 일이 많아서 메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거죠. 아, 죄송해요. 제가 좀 이런 식이면 곤란해요. 여기는 중국이 아니에요. 모든 직원이 똑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잠깐만요.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중국이 아니라니 우리나라를 무시하시는 건가요?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김민서 차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리우 차장님, 회의실로 잠깐 와주시겠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김민서 차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리우 차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차장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저희 모두 기대가 컸어요. 중국의 선진 기술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주신 건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죠? 저는 중국 최고의 IT 기업에서 바로 그거예요. 김민서 차장이 높아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장님은 계속 중국 하시는데 우리도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차장님이 모르시는 기술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서로 배우고 존중하면서 가야 하는데 차장님은 마치 가르치러 오신 것처럼 행동하시잖아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회식 때도 우리 음식과 문화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셨죠. 팀원들 모두가 불쾌했어요. 전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의도와 상관없이 차장님의 태도가 문제예요. 이대로라면 프로젝트 진행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박준호 부장님이 들어오셨어요. 우리의 긴장된 분위기를 느끼셨는지 잠시 우리를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아, 잘 됐네요. 두 분 다 계시네. 리우 차장, 김 차장,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박 부장님은 자리에 앉으시더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리우 차장,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본사에서 큰 기대를 하고 보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가면 둘 다 힘들어질 것 같네요. 부장님, 잠깐만요.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사실 이번 프로젝트는 양국 기술 협력의 시험 케이스예요. 성공하면 더 많은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실패하면 아시겠죠?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제가 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망치게 될 수도 있다니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해요. 두 분이 서로의 장점을 배우는 거예요. 리우 차장은 중국의 빅데이터 처리 기술이 뛰어나고 김 차장은 UI UX 최적화에 탁월하시죠. 서로 시너지를 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김민서 차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리우 차장님, 한번 해보시겠어요? 솔직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실패자가 되고 싶진 않았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그날부터 저희의 특별한 협업이 시작됐어요. 아침 일찍 만나서 서로의 기술을 공유하고 점심시간에는 한국어를 배우고 김민서 차장이 생각보다 훌륭한 멘토였어요. 리우 차장님, 이렇게 하시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아, 이 부분은 중국 방식이 더 좋네요. 저희도 도입해볼까요? 하지만 쉽지만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제가 제안한 방식을 팀원들이 반대하자 또다시 폭발할 뻔했죠. 왜 제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중국인이라서 그런 거죠? 그때 김민서 차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장님, 잠깐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카페에서 김민서 차장이 말했어요. 리우 차장님, 제가 처음에 차장님을 오해했던 것 같아요. 차장님이 자만심이 강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열등감도 있으셨던 거죠? 네, 너무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 본사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 그래서 더 강하게 나오시는 것 같아요. 저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인정받고 싶어서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맞아요. 사실 저도 많이 두려웠어요. 여기서 실패하면 어쩌나, 다들 저를 비웃으면 어쩌나, 괜찮아요. 우리 다 같이 성공해보는 거예요. 리우 차장님의 실력은 정말 대단해요.
다만 그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뭔가가 달라졌어요. 아침마다 일찍 출근해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팀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 노력했죠. 실수를 해도 바로 인정하고 배우려 했고요. 한 달이 지났을까요? 팀원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리우 차장님, 이 코드 정말 효율적이네요. 차장님, 오늘 점심 같이 드실래요? 어느 날은 제가 실수로 지하철을 잘못 타서 회의에 늦을 뻔했는데 김민서 차장이 택시비를 먼저 계산해주면서 절 데리러 왔더라고요. 차장님, 우리가 이제 진짜 팀이잖아요.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오늘도 야근을 마치고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이 도시의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이 분주한 일상이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네요. 휴대폰을 꺼내 장링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링링아, 나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아.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배워야 하는지. 하지만 이제 겨우 시작이에요. 진정한 도전은 이제부터니까요. 리우 차장님, 이번 프로젝트 발표는 차장님이 해주셨으면 해요. 김민서 차장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팀이 개발한 신규 서비스를 경영진 앞에서 발표하는 중요한 자리였거든요. 제가요? 하지만 제 한국어가 충분히 잘하세요. 게다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차장님의 기여도가 가장 컸잖아요. 따뜻한 미소와 함께 건네는 김 차장의 말에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할게요. 그런데 그날 저녁 뜻밖의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퇴근길에 우연히 들린 카페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였죠. 야, 이번에 중국에서 온 그 차장 진짜 대단하더라. 처음엔 되게 거만했는데 맞아. 김 차장님이 엄청 고생했다며 처음엔 다들 반대했는데 저도 모르게 귀가 솔깃해져서 더 자세히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발표 정말 리우 차장한테 맡겨도 될까? 실적이 안 좋은데 중요한 발표를. 솔직히 나도 걱정이야. 아무리 그래도 외국인한테 이런 중요한 발표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화장실에 숨어 거울을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 아무리 노력해도 난 여기서 영원히 외국인이구나. 그날 밤 고민 끝에 김민서 차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장님, 제가 발표 못할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오늘 우연히 들었어요. 다들 절 걱정한다고 외국인이라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김 차장이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와보실 수 있으세요? 다음 날 아침 7시 텅 빈 사무실에서 김민서 차장을 만났습니다. 제가 리우 차장님께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어요. 사실 제가 처음에 차장님과 일하는 걸 반대했었거든요. 네, 중국에서 온다길래 어떤 사람일까 걱정했죠. 우리 기술을 무시하고 위에서 군림하려 들지 않을까. 그런데 차장님은 달랐어요. 처음엔 좀 거만했지만 정말 열심히 배우고 적응하시려고 했잖아요. 김 차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도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차장님이 깨주셨어요. 이제는 팀원들도 다 알아요. 차장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얼마나 실력이 뛰어난지. 어제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은 우리 팀도 아니고 차장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번 발표요. 꼭 성공하실 거예요. 제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특별 트레이닝이 시작됐어요.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 발표 연습을 하고 점심시간에도 연습하고 김 차장은 제 발음 하나하나를 교정해주고 다른 팀원들은 돌아가면서 청중 역할을 해줬죠. 발표 전날 늦게까지 남아 마지막 리허설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차장님, 잠깐만요. 김민서 차장이 제 양복깃을 만져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단정해 보일 거예요. 내일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차장님 편이니까.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드디어 발표 당일 떨리는 마음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경영진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저를 향했죠. 숨을 크게 들이쉬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우 멍시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곧 안정을 찾았어요. 팀원들이 앞줄에 앉아 눈빛으로 응원해주고 있었거든요. 특히 김민서 차장은 제가 말을 잇지 못할 때마다 따뜻한 미소로 힘을 실어줬죠. 발표가 끝나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특히 한국어 실력이 인상적이네요. 양국의 장점을 잘 조화시킨 프로젝트더군요.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리우 차장님, 카페에서 들었던 그 직원들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차장님을 오해했네요. 정말 멋진 발표였어요. 그날 저녁, 팀 회식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김 차장님, 건배 제 하나 해도 될까요? 모두가 놀란 듯 저를 바라봤어요. 제가 소주를 마시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 왔을 때의 제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샷, 다 같이 웃으며 잔을 비웠습니다. 소주가 이렇게 따뜻한 맛일 줄이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달이 참 밝더라고요. 베이징에서는 미세먼지 때문에 달을 제대로 볼 일이 없었는데 서울의 밤하늘은 왜 이렇게 예쁜 걸까요? 휴대폰을 꺼내 장링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링링아, 나 오늘 소주 마셨어. 처음에는 쓰더니 점점 달달해지더라. 마치 내 서울 생활처럼 답장이 왔어요. 정말 너 많이 변했구나. 응, 많이 변했어. 그리고 더 변하고 싶어. 여기 사람들이랑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한숨을 쉬며 작은 오피스텔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이 좁은 공간도 아늑하게 느껴져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나한테는 두 개의 집이 생긴 걸까? 베이징의 호화로운 아파트와는 비교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요. 아마도 이게 진정한 적응의 시작인가 봅니다. 발표 성공 이후 저의 한국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김민서 차장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점심시간에는 팀원들과 웃으며 도시락을 나눠 먹었죠. 야근할 때면 서로 간식도 사다 주고 마치 오랜 친구들처럼 지내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리우 차장님, 큰일 났어요. 김민서 차장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개발한 시스템에 심각한 오류가 발견됐어요. 중국 쪽 데이터와 한국 데이터가 서로 충돌을 일으키면서 일부 고객 정보가 유출될 뻔했대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건 제가 담당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서둘러 코드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제가 짠 코드에는 분명 문제가 없었는데 잠깐만요. 자세히 살펴보니 누군가 제 코드를 수정한 흔적이 있었어요. 로그를 확인해 보니 장쯔양 중국 본사에서 새로 파견 온 개발자였습니다. 제가 한국에 적응하고 인정받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걸까요? 차장님, 이거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김민서 차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장쯔양이 중국 본사의 실세 자제분 아닌가요? 맞습니다. 장쯔양은 본사 부회장의 조카였어요.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다가는 어떡하죠? 진실을 밝혀야죠. 그게 리우 차장님다운 모습 아닌가요? 김 차장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아마 눈치를 보며 넘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에는 한국 지사의 임원들과 화상으로 연결된 중국 본사의 임원들이 모여 있었죠. 리우 멍시 차장, 이번 사태의 책임자가 맞습니까?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젝터에 코드와 로그 기록을 띄웠습니다. 장쯔양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 부분이 원래 제가 작성한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수정된 부분이에요. 로그를 보시면 누가 언제 수정했는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장쯔양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너 감히 날 의심해? 내가 누군지 알아? 네, 알아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 회사와 고객들의 신뢰니까요. 그때 김민서 차장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리우 차장님의 원래 코드는 완벽했어요. 이건 의도적인 방해 공작이 분명합니다. 1시간의 경론 끝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장쯔양은 중국으로 소환됐고 오히려 제가 이 사태를 조기에 발견해 큰 문제를 막았다는 평가를 받았죠.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박준호 부장님이 다가오셨습니다. 리우 차장, 아니 멍시야. 처음으로 저를 이름으로 부르셨어요.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 처음 왔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구나. 부장님, 너를 처음 봤을 때는 솔직히 걱정했어. 너무 거만하고 한국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 이제는 달라. 넌 이제 진정한 우리 팀의 일원이야. 그날 저녁 팀원들이 제게 깜짝 파티를 열어줬어요. 차장님, 이제 진짜 한국인 다 됐어요. 우리가 처음에 차장님을 오해해서 미안해요. 다음에 중국 가면 저희 좀 잘 부탁해요. 선배님, 술잔을 기울이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이제는 소주도 익숙해져서 팀원들과 2차, 3차까지 이어가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어요.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취기가 살짝 올랐나 봅니다.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거든요. 엄마, 저 이제 정말 많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이곳이 제게 너무 작고 초라해 보였는데 이제는 이곳에서 제가 얼마나 작았는지 알겠어요.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중국에 있는 장린이었어요. 멍시야, 오늘 내 소식 들었어.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그렇게 성장할 줄은 몰랐어. 눈물이 났습니다. 링링아, 고마워. 내가 그때 내 잘못을 지적해줘서 덕분에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어.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김민서 차장이 먼저 와 있었네요. 차장님, 어제는 너무 늦게까지 죄송했어요. 아니에요. 전 오히려 기뻤어요. 우리 멍씨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차장님,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국몽씨. 우리는 서로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걸까요? 사무실에 앉아 오늘의 업무를 시작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시작인가 봐요. 더 이상 중국 본사에서 온 것만한 차장이 아닌 이 팀의 진정한 일원으로서의 시작.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걸요. 모니터에 비친 제 모습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거만한 표정도 불안한 눈빛도 없었어요. 대신 자신감 넘치는 하지만 겸손한 미소가 있었죠.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남을 무시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온다는 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곳에서 찾은 제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요. 멍시야, 1년이 정말 빨리 지나갔네. 김민서 차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서울의 마지막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 차장님, 저 이제 한국말 다 늘었는데 또 멍시야라고 부르시네요. 그게 더 친근하잖아. 이제 우리끼리는 말 놓기로 했잖아. 맞아요. 어느새 저희는 그런 사이가 됐어요. 친구이자 동료이자 서로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된 거죠. 민서야. 응, 고마워. 정말 고마워.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눈물이 차올라서 1년 전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 찬 채 이 길을 달렸던 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한국을 떠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공항에 도착하니 팀원들이 모두 나와 있었어요. 차장님, 이거 받으세요.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중국 가서도 저희 잊지 마세요. 앨범을 받아들고 펼쳐보는데 첫 장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불편한 표정으로 어색하게 서 있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지난주 회식 때 찍은 사진이 있었죠. 환하게 웃으며 팀원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모습. 차장님, 우리 진짜 많이 변했죠? 그때 박준호 부장님이 다가오셨습니다. 멍시야, 이거 봐. 부장님이 건네신 건 중국 본사에서 온 공문이었어요. 축하해. 내가 한국, 중국 협력 프로젝트의 총괄 매니저로 승진했어. 네. 그게 무슨, 너의 활약이 양국 경영진 모두에게 인정받은 거야. 앞으로 내가 양국의 다리 역할을 해줬으면 해서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건 제가 꿈꿔왔던 그 이상이었습니다. 부장님, 제가 정말 해낼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이미 증명했잖아. 처음에는 한국을 무시하고 내 방식만 고집했지만 이제는 달라. 양국의 장점을 모두 이해하고 있으니까.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려는데 잠깐만요. 김민서 차장이 무언가를 건넸어요. 소주병이었습니다. 이걸 왜요? 베이징에 도착하면 부모님과 함께 마시라고. 그동안 딸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 이제는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됐어요. 팀원들이 아직도 손을 흔들고 있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휴대폰을 켜보니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장닝이었습니다. 멍시야. 베이징에 도착하면 바로 회사로 와. 다들 너 보고 싶어 해. 그제야 생각났어요. 제가 한국으로 떠날 때 장닝에게 했던 말. 링링아, 내가 한국 가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보여주고 올게. 얼마나 부끄러운 말이었나요? 지금의 저는 다르게 말하고 싶어요. 링링아, 이제 나는 우리와 그들이 얼마나 다르고 또 얼마나 같은지 알게 됐어.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서울의 전경이 보였습니다. 1년 전에는 초라해 보였던 이 도시가 이제는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다니. 노트북을 켜고 새 프로젝트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 한중 IT 협력 프로젝트 서로의 강점을 살린 새로운 도약. 우리는 흔히 남을 가르치려 들지만 사실 모든 만남은 배움의 기회입니다. 저는 이 1년간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는 동안 저는 계속 타이핑을 했어요. 이제는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알겠거든요. 베이징에 도착하자마자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선물이 있는데 같이 마시고 싶은 것도 있고 들려드릴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부모님 댁으로 가는 길에 택시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아가씨, 한국말을 참 잘하시네요. 네, 1년 동안 한국에서 일했거든요. 한국은 어떤가요? 요즘 뉴스에서는 아저씨, 제가 이야기 좀 해드릴까요? 진짜 한국은 뉴스에서 보는 것과는 많이 다르거든요. 택시 안에서 저는 멈추지 않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1년,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회사로 복귀하는 날, 제 책상 위에는 2개의 사진이 놓여 있게 될 거예요. 하나는 베이징 사무실 팀원들과 찍은 사진, 다른 하나는 서울에서 찍은 그 마지막 사진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죠. 세상에는 2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차이를 보는 사람, 다른 하나는 공통점을 보는 사람. 나는 이제 그 둘을 모두 보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성공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은 제가 한국에서 보낸 이 1년이었다는 것도요. 김민서야, 난 이제 진짜 시작이야. 우리가 꿈꿨던 그 변화, 내가 만들어 볼게. 지켜봐줘. 비행기에서 본 한국의 마지막 풍경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이제는 알아요. 그곳이 제 2번째 고향이 되었다는 걸.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로 인해 한국으로 중국 사람들이 몰려온다니 좀 걱정스러운 마음도 드네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동 이야기였습니다.